다른 드론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한다 들었어요. 오픈소스를 배포를 막아버린다면 실제 응용해서 발전하는 기술들이 차단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천여 개가 되는 회사들이 있다는데 그런 자금을 국산화하는 자기가 소개해주거든요. 이 안에 탑재된 FCC와 GCS 또한 국산 소프트웨어 인증을 최초로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1세대 드론 기업 넷센텍의 드론 기술 함께 알아보시죠. 보통 다른 드론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차별점이 좀 있는 건가요? 프로펠러라든가 모터라든가 중국산 제품들이 저희한테 공급을 하지 않으면 공급망이 끊기게 됩니다. 그 굉장히 네. 큰 문제가 예, 되죠. 마찬가지로 이 FC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준다거나 오픈소스를 배포를 막아버린다면 실제 응용해서 발전하는 기술들이 차단을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이 탈취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오픈소스나 오픈된 통신 링크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들이 정해진 곳에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연동을 했을 때 쉽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오픈이 됩니다. 유출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 링크도 저희가 직접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암호화돼서 누가 탈취를 해서 열어보더라도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끔 보안성에 대한 안정을 이중화로 하고 있습니다. 와, 꾸준하게 외길을 걸어오신 거네요. 네, 지금 군에서 운용되는 모든 장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니까 DQ 인증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론 최초로 저희가 DQ마크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또 항제밍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가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스푸닝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짐벌이 직하방을 바라보면서 영상 항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속도와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 영상으로 내가 어디를 어떻게 보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GPS가 있었을 때처럼 비행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GPS 네. 전파 방해를 당해서 우리 드론을 위해하려는 세력이 네. 있을 때 GPS를 네. 해제하고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될 수 예. 있겠네요. 무기가 탑재된 드론 같은 경우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군에서는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탑재되어 있는 드론은 TM200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 드론은 틸팅으로 구동을 하게 돼 있고요. 틸팅 구조의 특징은 짐벌을 별도로 장착하지 않아도 드론이 기체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버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투하용 탄 발사 장치가 탑재된 건데요. 요 같은 경우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위치별로 원하는 지점에 그 원하는 발수대로 투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예. 이 좀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요 장비는 M72 로우도 마찬가지고 K2 소총을 달았을 때 총 이륙 중량이 20kg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접이식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혼자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요. 1인이 할 수 네, 있게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종기도 터치 스크린 방식이어서 네. 지도를 선택을 하면 이동 경로가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 또 카메라 영상을 터치를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자동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장비는 1인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실제 이 총기 제외한 무게는 14kg밖에 안 됩니다. 그 배터리 포함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탑재 장비는 4kg 정도밖에 안 나가고요. 그 실제 이 구동부를 보시면 이 모터가 네. 각자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사륜구동처럼 예.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이 방식은 국내에서 저희가 최초로 또 개발을 했고요. 이것도 최초네요. 예. 그 해외에서도 많이 모니터링 해봤지만 네. 실제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럼 왜 중요한 걸까요? 이렇게 따로 네.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따로 움직이는데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네. 기체가 각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제자리에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기울어서 예, 예. 움직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MC12 로우는 약간 위로 올려야 되고요. K2 소총은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무기는 직진성이고 예. 그 MC12 로우는 약간 이렇게 상향 조정에서 탄도곡선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자 위치가 예. 다른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자세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짐벌이 별도로 달린 구조에 비해서 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밑에 달린 게 아니니까. 이 짐벌 방식은 이 예. 짐벌 장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별도로 또 제어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어 요소도 훨씬 더 많아지고 시스템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신 거군요, 예. 무기를. 이게 무게 중량 때문에 이제 K2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기로도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국내에서 전투 실험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테스트한 총기는 또 요거와는 다릅니다. 아. 예, 반동이 훨씬 적은 총도 있고 어떤 소총 방식이 됐든 장착하는 레일은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통장치 연결하는 부분만 개조가 되면 어떤 장비든 탑재가 가능하고요. 총기하고 탄 무게가 4kg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 4kg는 이 비행체가 30분을 날 수 있는 채공 시간을 채공 시간을 위해서 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무게 때문에 채공 시간 자체는 좀 달라질 네. 수 있겠네요. 지금 비행시가 30분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평균 이동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시속 40km 정도가 그 평균 속도이고요. 최고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80km까지 또 올라갑니다. 아,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운용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군에서 빨리 공격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냐, 먼 거리를 가서 공격을 하고 오느냐. 그래서 저희는 드론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25년 동안 드론 산업에 매진을 해온 장본인이시기도 한데 요즘 좀 드론 관련 산업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드론 기업들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관련돼서 기업들 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한 7천여 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7천여 개의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돼 있느냐? 일단 먹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매출을 통해서 먹고 산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돈 들여가면서 R&D를 해야 되는 구조. 그리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 네. 드론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일반 뭐 상용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에 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밀려버렸죠. 거기를 다시 점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특수용도용 드론들을 우리 드론 회사들은 해야 되는데 그 특수용도용 드론들은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많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있어야 R&D 자금도 확보가 되고 R&D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순환이 좀 안 되는 그러다 보니 기술 개발이 좀 정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드론 자금률, 국산화율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 뭐 부족하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드론 기업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차별화되는 기술을 특출난 기술을 내가 개발을 해서 남들이 내 거를 사주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선두에 서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좀 해외 쪽 수출이나 그쪽 나라에서 좀 수입을 원하거나 이런 좀 나라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컨택은 2017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해외 시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네. 해외 수출기를 모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부품 단위에서는 해외 수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완제품이잖아요. 네. 완제품이 나가는 것들은 이제 AS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현지에 그런 AS 조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기술력이 낮겠다 싶은 네. 동남아 국가들을 가서 보니 거기에도 날고 긴다는 드론 회사들이 7,000개가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제품 들고 가봐야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산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출을 하려면은 메리트가 있는. 근데 지금 가격 메리트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차별화된 기술 차이를 자꾸 만들어 가야 수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산업하면서 참 아쉬운 점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방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 기술력들은 우리나라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기술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이런 카메라 기술들이 드론 쪽에 녹아들 수 있는 이게 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체계 종합이 좀 안 되는군요. 그렇죠. 파편화돼 있군요. 네, 그렇죠. 통신 장비도 해외에서 손바닥만 한 거 뭐 찾다 보니까 드론을 작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드론 회사가 카메라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기술들이 쪼개져 있는 것들을 드론 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준다라면은 중국에서 지금 선점하고 있는 상용 시장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조직하고 통합해 줄 수 있는 사실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거기에 이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은 무조건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드론 시장에 팔았을 때의 이윤, 시장의 크기 이런 걸 보고 안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왜 하겠어요? 돈 안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네요, 분명히. 제가 드론 기업을 만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시장이 없을 때부터서 무인 항공기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세계를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이렇다 할 제품들이 아직 만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약간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어디의 제품이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는 게 저희 그 마지막 목표입니다.